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의 행복에 또 작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제5장 기적을 일으킨 편지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도 안다. 아마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기적을 일으킨 편지들이라니 웃기는군. 마치 만병통치약 광고 같군. 사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무리는 아니다. 나 역시 15년 전에 이런 책을 봤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너무 회의적인 태도인가? 나는 쉽사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나는 미주리주에서 태어나 20살까지 그곳에서 자랐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미주리주의 별명은 의심 많은 주다. 그래서 나도 의심하면서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인류 사상이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을 쉽게 믿지 않았던 사도 도마처럼 묻고 의심하고 도전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기적을 일으킨 편지들이라는 제목이 정확한 것일까? 아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제목은 정확하지 않다. 이 제목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몇몇의 편지는 2배의 기적이라고 평가해야 할 정도의 결과를 거두었다. 이런 평가는 누가 했을까? 예전에 존스 맨빌사의 판촉 활동 매니저였다가 지금은 콜게이트 파몰리브 피트사의 홍보 매니저이면서 전미 광고주 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판촉 활동 전문가인 켄 R. 다이크가 했다. 다이크는 정보 수집을 위해 딜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응답률이 5 내지 8%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만약 응답률이 15%가 된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고 20%가 되면 거의 기적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책에 소개한 다이크의 편지 응답률이 42.5%에 달했다고 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 편지는 응답률에서 2배의 기적을 거둔 셈이다. 그저 웃어넘길 만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장난이나 요행이나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다른 수십 통의 편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켄 다이크는 이렇게 설명한다. 편지의 응답률이 이토록 놀랍게 올라간 것은 제가 효과적인 화술과 인간관계라는 카네기 코스를 수강한 덕분입니다. 코스에 참가하고 난 뒤 저는 전에 사용하던 방식이 옳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칙들을 적용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랬더니 정보를 요청하는 제 편지에 대한 응답률이 5배에서 8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그의 편지가 있다. 편지는 약간의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상대를 기쁘게 만들고 있다. 부탁은 상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편지에 대한 내 소감은 괄호 안에 적어 두었다. 좋은 땡땡 귀하. 다소 어려움에 처한 저를 귀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괄호 열고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보자. 애리조나주에 있는 목재 딜러가 존스 맨빌사의 임원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편지 첫 줄에 뉴욕에 잘 나가는 임원이 자신에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
애리조나주의 딜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뉴욕에 있는 이 친구가 뭔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람을 제대로 찾아왔군.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고 사람들을 자주 도와주곤 하니 말이야. 어디 무슨 문제인가 보자고. 가로 닫고. 지난해 저는 지붕보수공사 매출 증대를 위해 딜러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던 것, 즉 본사에서 비용을 부담해 연중 끊임없이 DM을 발송하도록 회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괄호 열고. 애리조나주의 딜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당연히 자기들 부담해야지. 이익의 대부분을 자기들이 가져가잖아. 나는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데 본사는 수백만 달러를 버니까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무슨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야? 가로 닫고. 최근 저는 DM 계획에 참여했던 1600명의 딜러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했으며 수백 통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꺼이 협조해주신 딜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내주신 답변은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협조에 힘입어 우리는 딜러 여러분들이 더욱 좋아하실 새로운 DM 계획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사장님께서는 전년도 계획 시행 결과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시면서 DM 발송이 실제로 매출과 연결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장으로서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딜러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괄호 열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딜러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라는 표현은 괜찮다. 뉴욕의 거물이 속내를 털어놓음으로써 그가 솔직하고도 진지하게 애리조나주에 있는 존스맨빌사의 거래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켄 다이크가 자기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신 그는 자신이 상대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바로 얘기하고 있다. 켄 다이크는 상대방의 도움 없이는 회사 사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딜러도 인간인지라 이런 식의 어투를 당연히 좋아한다. 가로 닫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해 발송된 DM이 어느 정도나 실제로 지붕공사 혹은 지붕보수공사로 연결되었는지. 2. 작업에 투여한 비용 대비 예상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가능하면 센트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동봉한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정보는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며 친절하게 도움 주신 점에 미리 매우 감사드립니다. 판촉 담당 매니저 켄 다이크. 가로 열고. 마지막 문단에서 그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를 높이고 있는지 주목하기 바란다. 그가 매우 감사, 친절, 도움 등의 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도 주목하기 바란다. 가로 닫고. 단순한 편지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이 편지는 상대에게 약간의 부탁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런 심리 활용법은 당신이 성면으로 된 지붕 재료를 팔고 있건 멋진 차를 타고 유럽을 여행하고 있건 어느 경우에나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같은 고향 출신 작가인 호모 크로이와 프랑스 내륙지방을 자동차로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다. 구형 모델인 T형 포드를 길가에 세우고 근처 농부들에게 가까운 마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질문의 효과는 엄청났다. 남학신을 신고 있던 농부들은 미국 사람이면 다 부자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게다가 그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보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었다. 자동차를 타고 프랑스 여행을 하는 미국인들이라니 분명 우리가 백만장자로 보였을 것이다. 어쩌면 헨리 포드의 사촌쯤 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우리가 그들보다 돈은 많았지만 가까운 마을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모자를 벗고 공손하게 물어봐야 했던 것이다.
그런 행동만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가 한꺼번에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사람이 기회를 놓칠세라 얼른 나서서 다른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했다. 길을 가르쳐주는 뿌듯함을 혼자만 즐기고 싶었던 것이다. 당신도 한번 해보기 바란다. 다음번에 낯선 도시에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 당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제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러저러한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벤저민 프랭클린도 이런 방법을 써서 자신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적을 평생의 친구로 만들었다. 젊은 시절 프랭클린은 저축해 두었던 돈을 모두 조그만 인쇄 회사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후 그는 필라델피아 의회 서기로 선출되었는데 모든 공문서 인쇄를 관장하는 자리였다. 그 일은 수입이 좋아서 그는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곧 커다란 위협이 닥쳤다. 돈 많은 거물급 의원 한 명이 그를 몹시 싫어했던 것이다. 단순히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그를 비난하고 다녔다. 위험해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그 의원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적에게 호의를 베풀면 될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의 의심을 살 뿐 아니라 상대가 비웃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프랭클린은 현명하고 노련해서 그런 초보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프랭클린은 돈을 좀 꿔달라는 식의 부탁은 하지 않았다. 그런 부탁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 그는 상대를 기쁘게 하는 부탁, 즉 상대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상대의 지식과 업적을 존경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부탁을 했다. 프랭클린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의 장서 가운데 대단히 귀하고 진귀한 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책을 한번 꼭 보고 싶으니 며칠간만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즉시 책을 보내왔고 나는 그 책을 일주일 정도 갖고 있다가 그의 호의에 정말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돌려보냈다. 의회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아주 정중하게 말을 건넸다. 괄호 열고 그때까지 그가 내게 말을 건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괄호 닫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내 부탁은 언제나 기꺼이 들어주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우리의 우정은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50여 년이 지났지만 상대에게 호의를 요청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심리 활용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내 강좌를 수강한 엘버트 B. 암젤이라는 사람은 이 방법을 사용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배관 및 난방장치 세일즈맨인 암젤은 브루클린에 있는 한 배관업자를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 그 배관업자는 사업 규모가 매우 컸고 신용도도 매우 좋았다. 하지만 암젤은 그와 거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 배관업자는 거칠고 심술궂어서 대하기 힘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암젤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시가를 비스듬히 문 채 이렇게 소리쳤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사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자, 어서 나가세요. 그러나 어느 날 암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그 결과 암젤은 그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친구 사이가 되면서 주문도 많이 받게 되었다. 암젤의 회사는 롱 아일랜드의 퀸스 빌리지에 새로 지점을 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곳은 그 배관업자가 잘 알고 있고 또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배관업자를 다시 방문했을 때 암젤은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오늘은 무엇을 팔려고 온 게 아닙니다. 괜찮으시면 부탁 하나 드릴까 해서 들렀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배관업자가 시가를 옮겨물며 대답했다. 무슨 일입니까? 말해보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퀸스 빌리지에 새로 지점을 열 계획인데 그 지역은 사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쪽에 지점을 새로 내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새로운 상황이었다. 수년간 이 배관업자는 세일즈맨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내쫓는 데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일즈맨이 조언을 요청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앉아보시오. 그는 의자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이후 그는 1시간에 걸쳐 퀸스 빌리지의 배관 관련 시장에 관해 장단점을 세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지점을 새로 여는 데 찬성했을 뿐 아니라 상품 구매에서부터 재고를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의 주의점 등 자기가 아는 내용을 총동원해서 각 과정마다 필요한 행동 방침을 조언해 주었다. 그는 배관 자재를 도매로 공급하는 회사를 상대로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낀 것이다. 마침내 그는 개인적인 영역까지 화제를 넓혔다. 그렇게 점점 친해지더니 그는 결국 암젤에게 자신의 내밀한 집안 문제와 부부 사이의 다툼에 대해서까지 말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저는 첫 번째 장비 주문서를 주머니에 넣고 그 사무실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사업상 친구며 단단한 우정의 초석도 깔아놓게 되었습니다. 암젤이 말했다. 전에는 소리를 지르며 나를 내쫓던 그 사람과 이제는 골프를 같이 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든든한 친구로 변한 건 내가 그 친구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켄 다이크의 편지를 한 통 더 살펴보면서 그가 부탁하기 심리 활용법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수년 전 그는 사업가, 거래업체, 건축업자들에게 정보를 알려달라는 편지를 보내도 회신을 거의 받지 못해 속을 썩이고 있었다. 당시 건축가나 엔지니어들에게 편지를 보내 회신을 받는 경우는 1%를 좀처럼 넘지 못했다. 2%면 우수한 편이었고 3%면 대단히 뛰어난 경우였다. 그럼 10%라면? 10%라면 기적이라고 할 만했다. 하지만 아래에 소개하는 편지에 대한 회신은 50%에 달했다. 기적의 5배나 되는 결과다. 그리고 그것도 간단한 회신이 아니었다. 우호적인 조언과 협력의 의사가 가득한 2-3페이지 분량의 장문의 편지들이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용된 심리활용법이라든가 심지어 사용된 어법도 앞에서 소개한 편지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편지를 읽으면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편지를 받은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 바란다. 이 편지가 왜 기적의 5배나 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 땡땡씨 귀하. 다소 어려움에 처한 저를 귀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1년 전쯤 저는 건축가들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 즉 가옥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데 사용되는 우리 회사의 모든 건축 자재와 부품을 볼 수 있는 카탈로그를 제공해야 한다고 회사를 설득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그 결과로 나온 카탈로그이며 이런 종류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고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어서 이런 사실을 사장님께 보고했더니 카탈로그가 원래 계획했던 제 역할을 다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새로 제작에 들어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귀하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신뢰를 무릅쓰고 귀하와 더불어 전국 각처에 있는
49개 업체분들께 배심원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 편지 뒤에 간단한 질문지를 첨부했습니다. 답을 표시해 주시고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덧붙여 적으신 다음 동봉하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보내주시면 제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회신을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카탈로그가 여기서 중지되어야 할지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바탕으로 개선되어 계속 제작되어야 할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든 귀하의 협조에 매우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켄 R. 다이크, 판촉활동 매니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해야겠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이 편지를 읽고 여기에 사용된 심리활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진실하고 사실적인 칭찬이 아니라 아첨과 사탕발림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누구도 사탕발림이나 아첨은 원하지 않는다. 거듭 말하지만 이 책에서 알려주는 원칙들은 가슴에서 우러나올 때에만 진정으로 효과가 있다. 나는 잔재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방식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제5장 기적을 일으킨 편지들 함께 했습니다. 카네기가 정성껏 제시하는 잔재주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삶이 내 삶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분명 이 원칙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삶이 열릴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